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에서 토울택의 두 번째 지에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성인들과 깨달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세상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토울택의 지혜에서도 인간의 뇌는 하루 24시간 꿈을 꾸도록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한편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나요?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는 실제로는 우리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 속 이미지일 뿐이며 그것은 꿈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한 세상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조차 우리가 가진 관념과 필터로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해냅니다. 오감과 관념에 갇힌 우리의 인식으로는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가짜 세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세상이 진실이고 전부이고 옳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는 꿈을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토울택의 두 번째 지혜인 어떤 것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의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가진 상상의 힘을 통해 각자의 꿈을 창조해야 한다. 거대한 쇼핑몰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수백 개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이 있다. 상영 중인 영화들을 살피기 위해 목록을 확인하던 중 주인공 이름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영화를 발견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니 관객은 오직 한 명뿐이고 좌석들은 텅텅 비어있다.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아주 조용히 그 유일한 관객 뒤에 자리를 잡는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입장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영화에 몰입해 있다. 스크린을 본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당신이 아는 이들이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사랑하는 아이들, 친구들이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영화의 주인공이 당신이고 영화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이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다. 영화 속에서 연기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는 유일한 관객도 당신이다. 주연 배우는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며 조연 배우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에 매우 익숙하다. 한동안 자리를 지키던 당신은 영화의 장면들이 다소 부담스러워 다른 상영관을 찾기로 한다. 새로 입장한 상영관에는 한 여성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녀 역시 당신이 옆자리에 앉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당신은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하고 인물들이 모두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당신이 아닌 조연 배우들 뿐이다. 알고 보니 이야기는 당신 어머니의 인생이다. 몰입하여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도 당신의 어머니다. 당신은 이내 국중 어머니가 당신이 아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머니가 영화에서 자신을 투영한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행동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어머니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것이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인식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소 충격적이다. 당신은 이내 당신의 얼굴을 가지고 당신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 영화 속 아들이 당신이 주인공이었던 이전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제야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들과 매우 달랐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전혀 달랐다. 아버지의 성격은 완전히 왜곡되었고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있었다. 당신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니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러실 수가? 당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다. 당신은 다른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목도한다. 그 사람의 모습은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나 어머니가 주인공인 영화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아이와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당신이 기대하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잠시 후 상영관을 벗어나 자녀가 주인공인 상영관으로 입장한다. 당신은 아이들이 당신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격했지만 이를 믿을 수 없었다. 형제 자매와 친구들이 주인공인 영화도 차례로 관람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은 한결같이 왜곡되어 있었다. 모든 영화를 관람한 뒤 첫 번째 상영관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영화 속에서 연기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당신이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영화의 이야기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깨닫는다. 세상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당신이 영위하는 일생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의 영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변의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에 몰입해 있을 뿐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 옆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배우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몰입한 채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현실들 뿐이며 심지어 자신의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졌다.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화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을 맹신하고 있고 그 삶은 그들에게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적인 진실이 당신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화가 아닌 그들 자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만든 인물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하는 당신이 아닌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의 이미지다. 이제야 맞닥뜨리는 진실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도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유일한 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들이라고 믿는 이미지뿐이며 그 이미지조차 실제하는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 당신은 스스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친구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깨닫는 진실은 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당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말이다. 놀라운 일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도달한 결론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탓에 극중 인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른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라는 불평이 매우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누구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당신도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의 성격이라는 것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황과 등장인물들에 따라 어느 시점에 가졌던 생각의 방식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한다. 당신은 집에 머물 때 일정한 성품을 가진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당신은 남자친구들과 어울리는 당신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주변 사람들을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상황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사로이 화를 냈고 독이 든 언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제 당신은 인간 세상에서 왜 그토록 많은 갈등이 벌어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은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세상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몽상가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유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모든 것을 오로지 그 관점에 의지할 뿐이다. 다른 배우가 전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면 화를 낼 뿐 타인의 세계관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연 배우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받아들인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다면 당신은 매우 간단하고 논리적인 해결책 또한 마련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아가 내가 찾은 해답이다. 이제 두 번째 지혜의 의미가 분명하고 절실히 다가올 것이다. 이 지혜는 당신의 영화에서 당신이 조연 배우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훌륭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거나 취하는 행위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 어떤 험담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유지하는데 방해조차 되지 않는다. 개가 짖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설사 개가 짖고 또 짖는다고 해도 그뿐 아닌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의 독에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험담을 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여 스스로를 망치는 모든 가해자들에 대해 면역력을 가졌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여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아름다운 지침이 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더 큰 자유를 선사하는 안내자가 된다.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위가 당신이 아닌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진리를 자각하는 일은 자아 완성의 첫 단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를 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진리를 깨우치는 중이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이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영화 속에서, 또 자신의 꿈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두 번째 지혜는 분명한 상식이 된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여기까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였습니다. 어떤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이 펼쳐지는 영화관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그 영화를 관객의 입장에서 당신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러면 여기 책 내용처럼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의 영화관에 가서 그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를 봅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비추어지는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나 자신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 남들이 봐도 일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각자의 관념과 이해에 따라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각자가 만들어낸 당신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배우자나 자식에게 비추어지는 내 모습은 각자가 전부 다르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나를 비추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타인에게 내 이미지를 절대 강요할 수도 없고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내 모습이 어떤 건지 나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각자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진실이 내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내 진실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만들어낸 나에 대해 이야기할 뿐입니다.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